우리 애터미의 사원 두 번째가 그죠?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이게 비전을 창조한다라고 하는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제 애터미의 그룹 리더로서 이 생각을 경영하는 걸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는 애터미가 새로 쓴다. 네, 애터미가 새로 쓴다고 했죠. 쓰고 있습니까? 그래서 애터미만 새로 쓰는 게 아니라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새로 쓰는 애터미를 또 이 시대에 리더십을 연구하는 분이 같이 애터미 역사를 써내려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혹시 그 이화여대 윤정구 교수님 아시나요? 네.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이제 진성 리더십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분인데 전 세계 26개국에 나가 있고 등록 회원 수가 1,500만 명인 애터미 이 생활 밀착형 쇼핑몰 이 기업이 어떻게 글로벌 유통기업이 되었을까라고 하면서 애터미에 대해 연구를 시작하신 거예요. 저희가 요청을 한 게 아니라 이분이 직접 애터미에 와서 애터미에 대한 연구를 2년간 본인의 파트너 박사님하고 같이 애터미의 리더들을 만나고 본사 직원들을 만나고 회장님을 만나고 그래서 다 인터뷰를 하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 생활들을 정리를 해서 이 책에 다 기술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책은 무슨 내용이냐면 초뷰카 시대 그러니까 즉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애매모호하고 어디서 어떻게 튈지 모르고 이런 위협적인 산업 환경에서 어떻게 기업들이 살아남을 것인가. 근데도 기업이 망한다 어렵다 해도 살아남는 기업은 계속 살아남고 성장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구글이 그렇고 페이스북이 그렇고 아마존이 그렇고 어때요? 넷플릭스도 그렇고 자 이러한 기업들이 어떻게 살아남을까? 그들은 아무래도 다른 목표가 있어 라고 하는 게 여기선 뭐라고 표현했냐면 공의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경영 이념의 핵심이 되는 공익기업.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롭게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영화를 민주화시켰다라고 해서 영화를 민주화시킨 회사가 어디죠? 넷플릭스. 그 다음에 컴퓨터를 민주화시켰다고 하는 회사는 IBM이라고 하죠. 그리고 SNS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등록시킨 보편화시킨 그런 회사가 페이스북, 지금 인스타, 그래서 메타라고 하는 회사명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중에서 같은 글로벌 공익기업으로 이제 애터미를 주목하고 있는데 애터미가 그럼 무엇을 민주화시킨다는 것인가? 애터미는 무엇을 민주화시킨다고 했죠? 네, 성공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애터미의 존재 목적, 애터미의 존재 목적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애터미의 사명 시작. 온전한 백조를 빌려내기 위해 평평한 운동장을 세우고 물타기와 성공의 장을 만들어 성공 체험을 민주화하는 것. 평범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네, 평범한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바라보시죠. 당신의 성공을 위해서 준비된 회사가 애터미입니다. 보는 거 어려워요? 자, 온전한 백조 하면 생각나는 새끼가 한 명 있죠? 온전한 백조 하면 생각나는 새끼? 네, 미운 오리 새끼.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이제 온전한 백조로 평평한 운동장이라 함은 어떤 성공의 지평이 넓게 준비되어 있다라는 표현이고요. 거기 필드에서 우리가 울타리와 성공의 장을 만들어서 성공 체험을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민주화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이 밤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2년 후, 3년 후, 5년 후면 완전한 성공의 자리에서 우리도 성공의 체험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있을까요? 아마 크루즈 여행을 하거나, 그죠? 해외 글로벌에서 갑자기 비행기에서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만나서 함께 칫솔을 팔 것을 궁리하지 않을까요? 김현숙 임페리얼처럼 그렇게 우리 애터미 안에서 그런 성공자들이 많이 배출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김현숙 임페리얼도 본인의 성공을 이야기해서 글로벌로 날아다니시고 이도구 임페리얼 많은 분들이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터미는 무엇을 파는 회사냐라고 할 때, 이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무엇을 판다? 성공자의 스토리를 파는 회사이다. 그래서 성공자를 배출해서 스토리를 판매하는 회사이다라고 해서 2021년도에는 보니 글로벌에서 1억 이상 연봉자가 247명이 나왔고 2억 이상은 82명이 나왔고 4억 이상은 17명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도 세상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반 기업이 아니라 네트워크 기업이 공익기업으로 인정이 되어서 그들이 무엇을 파는가라고 들여다봤더니 성공 스토리를 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속한 모든 이 플랫폼 비즈니스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할 가능성이 99%다라고 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래서 이 책 안에서 그러한 가능성과 이유들을 이야기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애터미의 존재 목적 자체가 우리 회원들의 성공이기 때문에 이건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성공의 스토리를 파는 회사가 그래서 애터미의 성공의 첫 번째 목표, 애터미 회원으로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첫 번째 성공은 뭘까요? 네, 세일즈 마스터. 어떤 세일즈 마스터? 오토. 네, 성공의 법칙대로 따라하면 나의 노력만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목표. 이게 바로 오토 판매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 수입이 200에서 400이면 안정적으로 그 정도 벌어야지 되지 않겠어? 라고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노력만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목표, 오토 판매사가 되는 건데 이 오토 판매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또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네, 이 오토 판매사가 되려면 오토 소비자가 10만 PB 정도 하는 회원이 좌우에 100명씩 주어질 때 오토 소비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10만 PB 정도면 그리고 요즘 그냥 한두 번 나에게 주문하는 사람 말고 본인이 스스로 주문하고 회원가입하고 그리고 좋아서 입 벌릴 수 있고 떠들 수 있고 주변에 권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오토 소비자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10만 PB 정도만 쓸까요? 제가 평균적으로 보니 10만에서 적어도 10만에서 많게는 30만, 50만까지 뭐 4인 가구, 5인 가구는 그 정도를 PB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회원이 좌우에 100명씩 있으면 오토 판매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회원들을 만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좌우 100명을 만들기 위해서 어때요? 100명을 만나러 가야 돼요. 아까 300명 만나셨죠? 네, 2달 안에 300명 만나시고 뭐 한 달 안에 어떤 분은 뭐 하루에 300명씩 만나신 분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눈만 마주치신 건가? 아주 이름만 부르신 건가? 할 정도로 이제 명단을 보고 그냥 기도만 하셨나? 할 정도 어떻게 300명을 만나지? 라고 했는데 100명이 모인 곳에 가서 소리치셨나 보다. 세 군데 광장을 돌아다니셨나 보다. 그렇게 할 만큼 300명을 그렇게 끊임없이 만났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가서 그냥 눈만 마주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우리는 제안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걸 이제 프로포즈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제안을 해보라. 그래서 혹시 여기 나 프로포즈 받고 결혼했다. 오, 한 분, 두 분. 나머지는 다 스스로 프로포즈를 하신 분들이래요. 여기 또 재밌는 건 부부가 계시니까 누가 프로포즈를 했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좀 애매모호하신가 봐요. 어,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어떤 분이 강의를 했을 때 사업자를 많이 또 소비자를 많이 형성을 하려면 여러분 많이 제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하냐면 카사노바처럼 연애를 잘해야 돼요. 연애를 잘하면 네트워크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애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100명에게 자기는 연애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대요. 그래서 100명에게 너 좋아해. 너밖에 없어. 진짜 예쁘다. 이걸 정말 우리 총장 얘기하시듯이 연출을 너무 잘하는 거죠. 진심이든 아니든 내 앞에 있는 여자는 다 예쁜 거야. 그래서 예쁘다, 좋다, 뭐 너밖에 없다, 언제 시간 되냐 나랑 사귀자, 뭐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이들의 타이밍이 맞을 때, 네, 자신의 시간에 정말 따박따박 맞춰서 연애가 끊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게 한대요. 한 명만 지고지수 나 한 사람 아니 두 사람 이게 아니라 100명이겠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괜찮지 않겠어? 근데 그게 그게 맞을 수 있겠다. 프로포즈를 받는 여자도 행복하고요. 나중에는 여자도 행복하고 그걸 전달하는 그 사람도 계속 이제 기술이 늘어나는 거죠. 정말 사귀려면 그래서 이제 연애 고수가 얘기하잖아요. 정말 여자친구 만들고 싶어라고 하면 그러면 좋아한다고 고백해 봤냐고. 연락은 해봤냐고. 근데 대부분 못 사귀는 사람들이 연락도 안 하고 다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잖아요. 그죠? 그냥 좋아하는 마음만 가득.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연락하고 얘기하고 계속 생각나게끔 하는 사람이겠죠. 자, 그래서 프로포즈를 할 때 중요한 건 우리도 애터미도 마찬가지다. 네트워크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다. 사람 대 사람이 만나서 그 사람이 제안하는 걸 받아들이거나 거절하거나. 그래서 심플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민숙 공자 얘기하신 것처럼 45초 프레젠테이션이죠. 그냥 그 안에 45초, 1분이면 끝나네요. 1분 안에 내 얘기를 얘기하고 들어주고 얘기하고 들어주고 심플한 소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전달하는 사람이 어때요? 적어도 네 정말 열정과 에너지를 다하는 게 저는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비즈니스를 전달하는 사람이 열정이 없고 거기에 대한 에너지가 없다면 어때요? 전달자에게 예의가 아닌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그런 쉬운 말에 넘어갈 수 있지라고 하는데요. 내가 너 성공시켜줄게. 라는 그 한마디가 그렇게 매력적이래요. 근데 많은 네트워크에서 그런 말을 들어봤지만 성공시켜주는 일이 정말 없었고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말 한마디가 굉장한 파워가 있더라는 거죠. 나 당신과 함께 성공하고 싶어요. 제가 하는 일이 당신을 성공시키는 일이에요. 제가 최근에 그 말 한번 적용해 봤거든요. 제 일이 당신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일이 제 일이라고 했더니 너무 자연스럽게 반응을 해주시더라고요. 고맙다고. 너무나 고맙다고. 저 만난 지 한 번밖에 안 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반응을 해주셔서 저도 그래 계속 얘기하자. 계속 얘기하자. 그런 열정과 에너지가 전달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설명이 아니라 어때요? 초대라는 거예요. 저희가 45초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도 결국은 내가 A부터 Z까지 애텀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초대를 하기 위한 메시지인 거죠. 어떤 비즈니스인지 잠깐 얘기하면서 이런 비즈니스 소개하는 그런 회사의 프로그램이 있다고 이렇게 초대해서 모셔오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요.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라고 미리 판단하지 않기. 그래서 연애를 잘하는 고수는 뭐라고요?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잘 나가는 직업을 가진 여자라도 다 얘기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어마무지한 이야기 스토리 많이 있잖아요. 정말 못생긴 남자가 정말 예쁜 여자를 만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예쁜 여자는 아무나 만나지 않을 거란 착각 때문에 남자들이 감히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내가 얘기하는 분명히 차일 거야 라는 두려움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데 정말
연애를 잘하는 사람 어때요? 아무나 그냥 여자면 다 얘기하니까 예쁜 여자든 못생긴 여자든 누구든 우리도 어때요? 입만 있고 칫솔 치약 쓸 수 있는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미리 판단하지 않고 내가 모두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건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기술이 그 사람에게 먹히는 게 아니라요. 타이밍이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우리 아까 루비 사장님, 아니, 누가 루바 사장님 혹시 애터미 사업을 언제 처음 들으셨어요? 그쵸. 왠지 오래되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10년 전이에요. 근데 왜 10년 전에 하지 않고 지금 하시는 거죠? 스폰서도 중요해요. 파트너, 스폰서 잘못 만나서. 타이밍이 아니었군요. 그죠? 저도 2년 동안, 2년 전이 아니라 애터미를 처음 듣고 2년 만에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 2년이란 기간, 계속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졌던 시간이거든요. 애터미에 대한 만남이 이루어진 시간인데, 그분이 상대가 아무리 정말 애터미에 대한 빅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가 가져와도 저에겐 타이밍이 아니었어요. 왜 저는 다른 네트워크를 정말 열정적으로 지구 끝까지 갈 열정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구 끝까지 이걸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애터미가 아무리 빅 비즈니스라도 제가 그때 보는 애터미는 애가 터지게 해도 안 되는 애텀이었거든요. 제가 밖에서 듣는 소문은.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아니야.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끝까지 갈 거야. 라는 생각으로 타이밍이 아니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2년 만에 그 회사가 마케팅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면서 제가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전 네트워크를 이제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나는 사람은 또 네트워크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바로 시시때 때마다 전화 주시고 만남을 요청했던 애터미 식구가 그 타이밍에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정말 제가 그만뒀어요 하는 순간 바로 집 앞으로 달려오신 분이 김현경 총장님이세요. 그래서 커피 한잔 하고 그러면서 저희 타이밍이 이제 왔고 나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많이 슬퍼한 것 같았지만 이제 그만뒀구나 해서 뭔가 슬퍼하는 눈빛으로 위로를 해줬지만 그게 아니라 뒤에서는 크게 웃으셨겠구나. 너무나 웃었겠구나. 내가 말한 게 맞지? 라는 이런 느낌으로 웃으셨겠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때 만약에 제가 너무 막 기가 세고요. 제가 만나도 제 비즈니스 얘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1년 저를 만나고 만약에 김영길 총장님이나 우리 정미 본부장님이 그분은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만 만나요. 라고 하고 저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저를 만나지 않았다면 2년 후에 그만둔 1년이 지나고 2년 후에 그만둔 제가 1년 동안 연락이 없는 그분에게 연락을 잘 하지 않겠죠. 그냥 제가 가까이 누군가의 통화를 한다면 누군가가 또 접근을 했다면 그때 그분이랑 할 확률이 높았겠죠. 그래서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그 상대의 타이밍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뭘 해야 된다? 프로포즈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노 땡큐 노 땡큐 노 땡큐 해도 계속 제안하는 거예요. 계속 제안. 여러분 제안하는 거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네, 제안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 먹으면 돼요. 마음 먹으면 돼요. 그래서 그 제안으로, 그 타이밍으로 이제 본사 시스템을 초대하는 거죠. 그게 부엌가 세미나가 되고, 원데이 세미나가 되고, 석세스 아카데미가 되고요. 그리고 센터 시스템에 조인을 시켜서 센터 줌 미팅을 같이 하고, 이렇게 고리더스, 우리 월요 센터 미팅처럼 이렇게 진행을 같이 하고, 센터데이에 초대해서 또 다양하게 요리를 하거나 아니면 뷰티를 하거나 이렇게 특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 가이드가 진행이 되는데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같이 트레이닝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후속 관리입니다. 이러면서 어떤 게 생기는 거죠? 우리에게 팀워크가 형성되고
우정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정을 넘어서 이제 어때요? 가족이잖아요. 가족? 네. 우리가 이게 비즈니스 스쿨이라고 해서 맥트워 마케팅은 정말 완벽한 비즈니스 스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 안에서 비즈니스를 가이드 해줄 수 있는 미팅들이 정기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의 팀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룹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다시 기억해야 될 거는 호기심으로 초대한다는 거예요. 설명 많이 하면 안 되고 장황해지면 안 되고 힘이 없으면 안 되고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호기심으로 초대해서 무언가를 본 얼굴이에요. 무언가를 발견한 얼굴이에요. 그런 열정적인 얼굴로 초대를 해서 사업 설명을 들을 수 있게끔 이 사람이 제대로 들을 수 있게끔 그래서 저도 석세스 세미나라는 곳에 처음 가서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를 애터미가 새로 쓰겠다라고 하는 그 문구에 제가 꽂혀서 계속적으로 그 이후로 매달 빠지지 않고 석세스 세미나를 갔던 거예요. 1박 2일은 아니지만 금요일날 가면 토요일은 안 가고 토요일날 가면 금요일 안 가고 이렇게 해서 매달 한 번씩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석세스 세미나를 참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중간중간에 저에게 정기 미팅을 해주셨죠. 후속 관리 해주신 거예요. 그게 센터였든지 그래서 용산 센터에 제가 갔던 기억이 나요. 용산 센터에 가고 또 지금은 이제 줌 미팅이 우리가 있지만 그리고 또 사업장이 있어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사업장에서 정기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미용실이나 카페나 옷가게나 이런 곳에 가서 정기적으로 미팅을 하면서 그분의 인맥을 소개를 받죠.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제안을 하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데 있어서 또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우리가 이런 요청이라는 거예요. 자, 소개를 많이 받는 방법, 소속글에서 우리 얘기했었죠. 소개를 많이 받는 방법은 뭐라고요? 많이 만나는데 만난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네, 소개해달라고. 정말 칫솔 치약 쓰는 사람, 화장품이 아니라 화장지 쓰는 사람. 혹시 남궁이사님, 화장지 쓰는 사람이 주변에 많나요? 적으신가요? 어떤 분은 해외 직구로 화장지를 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먼지 안 나는 화장품이라고. 그래서 해외 직구보다 좋은 애터미가 있어요라고 했더니 몰랐어요. 국내에 이런 게 있는 줄은. 저는 해외 직구로 화장지를 쓰고 있었어요라고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먼지 안 나는 화장지.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칫솔 치약 쓰고 화장지를 쓰시는 분들을 소개를 받는 거죠. 소개받는 방법은 뭐라고요? 소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소개해 주세요. 그렇게 프로포즈를 끊임없이 할 때 정말 재밌어요. 신나요. 아무 반응 없는데도 신나요. 왜? 그 사람의 타이밍이 오면 연락이 오거든요. 반드시 오거든요. 정말 미친 듯이 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 보험 5년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지금도 연락이 와요. 보험 5년 했던 그 경력 때문에 지금도 보험을 문의하는 사람이 있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미친 듯이 제가 X시장, Y시장, Z시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하루에 3명 만나고 무조건 하루에 10개의 전화를 하고 약속을 잡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소개 요청이라고. 그래서 소개를 끊임없이 받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소개 요청하는 게. 그죠? 치약 시술 쓸 사람, 화장지 쓸 사람. 그렇게 해서 이렇게 1번에서부터 3번을 반복해서 무엇이 형성이 되냐면 나의 팀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팀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팀과 조직이 만들어져서 이게 이제 굴러가면 우리가 얘기하는 눈뭉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눈뭉치가 만들어지면 굴러가는 건 시간 문제다. 비탈길에 서 있으면 서 있을수록 내 눈이 엄청나고 멋지게 가속도를 붙여서 굴러가는 거죠. 자, 이렇게 팀워크에 대한 스토리가 작년 제가 강의할 때 우리가 함께 봤던 영상인데요. 한번 시청을 해볼게요.
지금 황선우가 약간 200m씩 자유형 레이스를 총 800m 레이스를 펼치겠습니다. 항저우 아시안 게임 결승입니다. 양대호 선수 엄청 미국의 스케이트보드 상당히 좋고요. 네, 마지막 90m 힘차게 세움을 칩니다. 자, 이제 조금이 들어왔고 양쪽 0.87 두차 그리고 대한민국의 두 번째 영자 이효준이 출발했습니다. 중국의 두 번째 영자 내고방송을 제치고 이제는 이효준이 어깨 하나 앞서갑니다. 양쪽에서 내려오는 중국이 상당히 따라가는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성공합니다. 김우민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효준이 도착했고 중국과 일본이 0.45초차, 0.51초차로 추격합니다.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부터 황선 선수 자,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기교인의 막판 스포트 대단합니다. 희한한 이상 착고 황선 출발. 잘 받았어요. 정말 안전하게 잘 받았어요. 황선 선수가 중국 색지가 있는 이상 네, 스피드가 바뀌고 합리적입니다. 중국 모든 관중들이 황선 선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황선우 이제 100m 남았습니다. 700m 대한민국이 1등 그리고 3초 이상 차이입니다. 자, 황선우 이제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대한민국의 신기록 10초 7분 4초 07을 향해 가고 있는 황선우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두 번째 금메달이 이제 막 50m 남았습니다. 자, 대한민국 황선우 이제 50m 남았고 이제 다음 주장도 그리고 뺐습니다. 상상선 남자 대륙 800m 대한민국의 첫 번째 금메달. 자, 황선 선수 좀 지쳤어요. 저기 있잖아요. 황선 선수가 따라오고 있지만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저희 4명이서 거의 2년간 이제 열심히 준비하면서 비주얼이 너무 좋죠. 한국보다 말하고 이렇게 끝을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저희 팀원들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이 늦은 시간까지 저희를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우리 늦은 시간까지. 저희는 이제 내년에 8월올림픽까지 더 열심히 해서 잘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첫날부터 우리 팀의 기세가 만만치 않아서 선수들 모두 좀 굉장히 부담감을 느꼈는데 앞서 경기했던 유찬이가 좀 시작점을 잘 떨어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인터뷰한 이 김우민 선수를 한번 잘 네, 얘기를 잘 들어봐 주세요. 최대한 기대하고 많이 했는데 또 이렇게 원하는 목표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남은 경기도 잘 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 6명에서 진짜 이 순간을 보고 진짜 한결같이 한마음 뜻으로 운동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아시아 신기록이라는 엄청난 기록과 금메달을 따서 정말 뿌듯하고요. 그리고 우리 멤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가장 영광스럽고 진짜 더 뜻깊은 아시아 신기록의 금메달인 것 같습니다. 거의 폰트도 바로 출발해서 네, 이번 얘기는 선두주자로 출발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마지막 스피치했던 그 황선우, 그다음에 김우민 이 두 분이 강원 도청 출신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작년에 저도 수영을 이렇게 잘하는 거 보고 무슨 일이지? 그래서 검색을 해본 거예요. 해봤더니 감독이 남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게 작년 8월 기사고 항저우 게임은 10월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8월 기사에서 한국 수영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는 이보은 감독이라고 나온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작년 8월에 일본에서 수영 금메달을 땄었고, 근데 그게 거의 다 강원 도청 선수들인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분이 왜 이 감독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팀워크 형성이 됐을까? 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건 팀워크를 만드는데 최대한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감독의 본인 팀을 운영하는 데에서 핵심은 가장 많은 노력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유지하는 게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유지를 했었냐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분이 최우선으로 봤던 조건은 인성이라는 거예요. 팀워크에 있어서 중요한 건 인성이었다. 그래서 팀워크를 위해서 인성을 최우선으로 두었고 원팀으로 생각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노력을 많이 했다. 그래서 이런 슬럼프가 있는 선수들은 또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수영이 아니라 그냥 인생 전체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관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카타르 도하에서 이번 달 2월 13일인가 그때 또 금메달을 땄대요. 황선우, 김우민 선수가. 그래서 이 선수들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선수들만 골랐을까요?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선수들이 감독을 골랐대요. 오기가 쉽지 않았는데 감독을 고집하면서 저는 이보은 감독과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강원도청에 가서 선수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 감독님이 35년 수영 선수였고 굉장한 그 수영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태어나도 수영을 한다라고 할 만큼 수영에 있어서 남다른 에너지와 열정이 있는 거겠죠. 이 남다른 에너지와 열정이 결국은 많은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는데 큰 그릇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의 기본, 심리학자의 기본이 될 수 있는 분이 윌리엄 제임스인데 이분이 이 시대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자신의 무엇을 바꿈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자신의 태도를 바꾸면서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태도는 돈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어떤 태도? 열정적인 태도, 긍정적인 태도, 할 수 있다는 태도, 나의 태도. 그래서 태도가 모든 것이다라는 책도 나왔고요. 저 사람의 태도를 보면서 내가 비즈니스에 대한 매력을 느꼈어라고 할 만큼.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나요? 지금 굉장히 여러분의 태도가 너무 좋으시거든요. 이 밤에도. 이 밤에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의 태도, 줌에서도 정말 추리닝을 입으셨지만 굉장히 멋있는 태도로 딱 이렇게 계신 분들도 있고요. 정말 근데 당신의 생각하는 대로 당신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성공할 거야. 반드시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성공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자는 성공자를 알아보고 그리고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성공을 함께할 사람을 찾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나를 성공시켜서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할 거고요. 이래서 우리가 생각을 경영하라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 초벽화 시대에서 얘기하는 이 내용이에요. 뭐냐면 자, 미래의 목적을 정하고 이 목적을 현재의 일과 업을 가져와서 현재화할 수 있을 때 미래의 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가 늘 얘기하는 여러분 임페리얼이 되고 싶습니까? 크라운이 되고 싶습니까? 로얄이 되고 싶습니까? 라고 한다면 오늘 지금 당장 로얄처럼 행동하십시오. 크라운처럼 행동하시고 임페리얼처럼 행동하십시오. 미래의 나의 모습을 그대로 오늘 끌어와서 오늘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내가 행동하고 말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임페리얼이야 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으세요? 임페리얼 스토리 다 준비하셨나요? 이경희 사님? 네,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뮤지컬로 준비하실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꿈꾸는 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건데 자, 여기 옆에 보이시죠? 이 꼬마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라고 하는 걸 듣고 보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될 건 쳐다보지도 말아야지. 근데 우리는 다시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올라갈 나무 쳐다보라고. 똑바로 쳐다보라고. 똑바로 쳐다봐서 어디를 어떻게 디디고 올라가야 될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의 팀이 이 숲과 같이 하나하나의 나무가 자라서 서로의 뿌리가 연결이 되어서 숲을 형성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팀워크가 형성될 수 있다면 어떠한 비바람이 와도 어때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한 생각을 경영하고 나의 미래의 모습을 함께 그려갈 수 있는 그 장이 뭐냐면 우리가 매달 한 번씩 작성하는 바로 인생 시나리오예요. 자, 작년부터 저희 팀도 본사에서 진행하는 인생 시나리오 인증 이벤트에 참석을 하면서 등수안에 막 드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8월달부터 등수안에 들기 시작했고 한 서너 번, 지금 8월달부터 해서 한 5번 정도 남았던 상황에서 한 4번 정도는 저희가 등수안에 들었거든요. 마지막에 그냥 뭐 빈칸을 막 휘저으면서 작성해가지고 막 올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이벤트가 뭐냐면
인생 시나리오를 적을 때 가장 내가 비즈니스에 대한 가장 어려운 시간이거든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의 비즈니스를 고민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시간이 그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을 꼭 해내라는 거죠. 그래서 8가지 항목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이 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내가 어떤 리더로서 내 팀을 이렇게 꾸려갈 건지, 내 팀에 대한 그림, 나의 가족에 대한 그림, 또 나의 개인적인 그림, 내가 뭘 하고 싶고 어떻게 돈을 쓰고 싶은지 이거에 대해서 마음껏 상상하고 그려보고 나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개하라고. 그러면 나의 과거는 다 날아간다고. 이제 내가 공개한 모습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 마음에 생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각을 경영할 수 있는 애터미의 그룹 리더로서 인생 신화를 작성하고 그것을 발표하고 그것을 사람들과 공유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펼쳐나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파트너의 인생 시나리오 보시나요? 네. 공유하시나요? 네, 공유하고 여러분들이 보고 읽고 정말 읽으면서 눈물이 안 날 수 없거든요. 같이 읽고 공유하고 네, 그러면서 같이 우리는 책임감 있는 리더잖아요. 그죠? 한 사람의 인생이 이 비즈니스로 성공하고 싶다고, 이 비즈니스로 성공해야 된다라고 자기 잡을 떨쳐놓고, 기존의 잡을 떨쳐놓고 달려오신 분도 있고요. 이미 떨쳐놓고 달려오신 분도 있고, 이제 내년을 떨쳐놓고 이제 이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정말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이 너무나 뚜렷한 우리 모두이잖아요. 그 한 번뿐인 인생에서 우리가 정말 거룩한 성교의 비전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이 땅에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나 하나 정말 열심히 던져보리라라고 해서 달려오신 분도 있고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정말 파트너들의 인생 시나리오를 보면서 그들의 인생에 대한 그림을 함께 그려가면서 멋지게 우리가 인생 시나리오와 애터미를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